여러분은 비타민 C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감기 예방, 피로 풀기, 피부 미백.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의사로 오래 진료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비타민 C의 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 단순히 감기 한 번 덜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몸속 여기저기 약해진 곳을 조용히 찾아가서 수리까지 해주는 영양소라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 하루 2알씩 꼬박꼬박 먹는데도 피곤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감기만 오면 바로 알아눕는다는 68세 박영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제대로 드시도록 도와드렸더니 3일 만에 기운이 달라지고 한 달 뒤엔 잇몸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먹는 양은 그대로였는데요. 먹는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효과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 피로감, 잇몸 혈관, 면역력까지 체감되는 차이가 3배 이상 벌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를 그저 감기용 비타민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쉽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타민C를 아침에 드세요? 식후에 드세요? 아니면 피곤할 때만 생각나면 드시나요? 댓글로 먼저 남겨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의 피로와 건강을 정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타민C의 진짜 힘과 효과를 3배로 끌어올리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C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건 비타민C가 하는 일의 아주 바깥쪽 얇은 겉껍질일 뿐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하루에도 수천 번 일어납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태우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쇠가 녹슬듯 세포가 손상되고 혈관은 거칠어지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뇌는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이 찌꺼기들을 잡아 없애는 몸속 소방수이자 청소부입니다. 불씨가 번지기 전에 먼저 꺼주고 녹이 슬기 전에 닦아내고 상처가 생기면 재빨리 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무대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온몸을 연결하는 길이고 심장은 이 길로 피를 보내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혈관 안쪽 벽이 거칠어지고 상처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틈 사이로 콜레스테롤이 붙고 염증이 생기죠. 비타민C는 이 상처를 매끄럽게 복구하고 혈관이 다시 탄력 있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피부입니다. 여러분, 콜라겐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몸이 그 콜라겐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콜라겐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실이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한 분들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피부가 탱탱하고 얼굴빛이 한층 밝아 보입니다. 반대로 부족하면 피부가 잘 트고 상처가 오래가고 작은 자극에도 자꾸 붉어지고 거칠어집니다. 세 번째 무대는 면역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연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혈구가 가장 먼저 싸우러 나가는데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하면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감기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무대는 뇌와 신경입니다.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강해요. 비타민C는 뇌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잡아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가 생기는 분들 중 비타민 C 수치가 낮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비타민 C는 피부 하나 맑게 해주는 비타민이 아니라 혈관 면역 피부내 이 네 곳을 중심으로 몸 전체를 지키는 복합 수리 시스템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네 곳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연령대가 바로 50대 이후라는 점 시니어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기고 우리 몸의 회복력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타민 C 한 알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이 나이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서 비타민 C가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가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지면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면 나중에는 작은 문제들이 쌓여 큰 불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잇몸입니다. 양치를 할 때마다 피가 조금씩 묻어 나오고 잇몸이 퉁퉁 붓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한 나이살이나 칫솔질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검은 선처럼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멍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오래가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진하게 드는 분들, 이 역시 비타민 C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피가 혈관 밖으로 스며 나오면서 멍이 쉽게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혈관벽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 지연입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 하나가 나도 며칠씩 아물지 않고 딱지가 생겼다가 금방 다시 벌어지고 피부가 잘 트고 갈라지는 경우, 특히 겨울철이면 손등, 팔꿈치, 종아리처럼 노출이 많은 부위가 더 심해집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들어 피부를 재생시키는 핵심 조력자입니다. 홍시 속 씨앗을 둘러싼 얇은 막처럼 세포와 세포를 단단히 이어주는 일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톤 변화입니다. 요즘 따라 얼굴이 칙칙해진 것 같다. 잡티가 예전보다 도드라져 보인다. 햇빛에도 더 잘 타는 느낌이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안쪽의 항산화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내부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방패가 약해지면 피부 속 멜라닌이 쉽게 올라오고 열이 오르고 잡티가 더 진하게 남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오전부터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음식을 에너지로 바꿀 때 필요한 보조 엔진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연료는 있는데 점화가 안 되는 것처럼 몸이 기운을 내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가 싸울 힘을 주는 스위치 같은 존재인데 그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가 잘 낫지 않는다. 기관지가 자꾸 약해졌다. 이런 분들 비타민 C 저장량을 꼭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신호는 기억력과 집중력 변화입니다.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머릿속이 흐릿하게 안개 낀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뇌는 산소를 많이 쓰는 장기라
활성산소가 가장 먼저 쌓이는 곳입니다. 비타민 C는 뇌세포를 지키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몸은 이미 나 좀 챙겨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비타민 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와 염증이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잦은 피로, 잘 낫지 않는 상처, 기억력의 작은 흔들림까지도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 흐름을 되돌리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비타민 C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되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같은 1000mg을 먹어도 피부, 잇몸, 혈관, 면역력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가 보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녹고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고정된 탱크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이고 남는 양은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먹어봤자 다 소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소변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필요한 만큼 거의 다 써버린다는 것. 즉, 버려지는 건 남은 양이고 그 전에 우리 몸은 비타민 C를 피부, 혈관, 면역, 뇌에서 전부 사용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비타민 C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중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두세 시간 뒤면 다시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알만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루에 70에서 80%를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간의 저장 능력과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먹고 저녁까지 버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진짜 필요한 시간대에 비타민 C가 이미 다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먹고 두세 시간 뒤에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라갑니다. 그 뒤부터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려면 나눠 먹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아침 한 번에 1000mg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0에서 500mg씩 나누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물을 훅 부으면 잠깐은 촉촉하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주 부으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죠. 비타민 C도 똑같습니다. 피부는 꾸준한 항산화가 필요하고 혈관은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면역세포는 계속 움직이고 뇌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농도 유지가 하루를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언제 먹는 게 좋을까를 말해볼까요? 비타민 C는 공복에 먹어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장 자극입니다.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 복용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사 후에 먹는 것입니다. 음식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고 위벽 자극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비타민 C는 물에 바로 녹고 흡수가 빠르지만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요즘 많이 듣는 리포조말 비타민 C는 비타민 C를 아주 작은 기름막으로 감싸 장벽을 더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방식은 속이 덜 자극되고 흡수율이 높고 혈중 농도도 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 핵심은 꾸준함과 시간 배분입니다. 형태가 좋아도 하루 한 번만 먹으면 효과는 제한됩니다. 비타민C는 먹는 양보다 유지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즉, 세포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비타민C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루 내내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만들려면 조금씩 규칙적으로 몸이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형태에 따라 흡수되는 속도도 몸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위장에 주는 부담도 전혀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누구는 얼굴빛이 확 좋아지고 누구는 왜 아무 변화가 없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건 일반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정제 가루 튜어블 형태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입에 넣으면 금방 녹고 흡수도 빠른 편입니다. 문제는 이 빠름 때문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두세 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그 뒤로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형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자주가 핵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드시면 하루 내내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이름이 자주 들리는 리포조말 비타민C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거 액상인가요? 가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합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아주 작은 기름막으로 감싼 형태입니다. 이 기름막이 장벽을 더 잘 통과하게 도와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타페가 아닌 전기차처럼 길을 더 매끄럽게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흡수율도 높고 혈중 농도도 더 오래 유지되고 속이 훨씬 편안한 편입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리포조말 형태가 더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구미젤리 비타민C입니다. 씹어서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서 중년분들이 손쉽게 챙기기엔 좋습니다. 하지만 함량이 적은 경우가 많고 당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서 혈당이 염려되는 분들, 당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에겐 주 복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구미는 보조 정도로만 드시고 기본은 일반형 또는 리포조말로 잡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고용량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대부분 필요 이상의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전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하루 2000mg 이상 장기 복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소량의 옥살산이 생기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1000mg 전후가 안정적이며 신장이 약한 분들은 500에서 1000mg 정도가 더 적절합니다. 반대로 흡연을 하거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조금 더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형태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함과 타이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태라도 하루 한 번만 먹고 끝내면 피부 혈관 면역은 하루 대부분을 공백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조금씩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어가야 비타민C의 진짜 힘이 발휘됩니다. 어떤 형태가 더 좋으냐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나눠서 먹고 있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언제 먹느냐만큼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조합에 따라 흡수율이 2배까지 달라지고 피부 혈관 면역에서 느끼는 체감도 크게 차이 납니다.
먼저 궁합이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짝꿍은 철분제입니다. 철분은 몸에서 흡수되기가 꽤 까다로운 영양소인데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부족으로 어지러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은 철분 보충제를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단백질 덩어리라 몸에 들어오면 일단 잘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 연골 혈관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새로운 콜라겐으로 재합성되는데 이 과정에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면 피부의 탄력과 회복 속도가 더 좋아지고 상처 아물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콜라겐 비타민C 조합은 밤새 피부와 조직이 회복할 때 부스터처럼 작용합니다. 음식 중에서는 귤, 딸기, 키위,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에는 플라보노이드, 식이섬유 같은 천연 조력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이 비타민C가 몸에서 오래 머물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물 없이 삼키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포조말 비타민C를 드실 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좋습니다. 흡수도 더 부드럽고 위 부담도 적습니다. 이제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비타민C가 몸에 들어오자마자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는 1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속 첨가물, 라면, 패스트푸드의 나트륨과 산화부와 스트레스는 비타민C가 흡수되자마자 그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느라 소모되어 버립니다. 즉, 청소부를 집에 불러놓고 바로 쓰레기를 다시 쏟아붓는 셈입니다. 비타민C의 체감 효과가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술과 흡연은 말 그대로 비타민C의 천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C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고 흡연은 담배 한 개비마다 비타민C를 무려 25mg 이상 파괴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나 음주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C 요구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용량을 마구 먹으면 안 됩니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C의 동시 복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대사되며 소량의 옥살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훌륭한 영양제지만 궁합을 맞추면 훨씬 더 강력해지고 반대로 잘못된 조합과 만나면 효과가 반 이상 줄어버립니다. 철분과 만나면 피를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고 물과 만나면 흡수를 돕고 커피와 만나면 금방 사라지고 칼슘과 만나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되도록 조합을 잘 선택하는 게 비타민C를 제값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중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쓰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에 먹을 때, 점심에 먹을 때, 밤에 먹을 때 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시간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그 시간대의 역할에 맞게 넣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비타민 C의 첫 번째 골든 타임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며 비타민 C를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중 비타민 C 농도는 하루 중 가장 낮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비타민 C 500mg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이 한 알이 피부의 아침 칙칙함을 줄이고 아침 피로를 절반 정도 가볍게 만들고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정돈해 줍니다. 아침에 함께 먹으면 좋은 건 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같은 천연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 채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비타민 C 드시자마자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비타민 C를 너무 빨리 배출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점심입니다. 점심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고 혈관과 뇌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때 비타민 C는 엔진 오일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심 식사 후 500mg을 다시 드시면 식후 피로가 줄고 몸의 에너지 회전이 더 수월합니다. 특히 점심에는 철분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비타민 C를 곁들이면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철분 비타민 C 조합은 어지러움, 피로, 체력 저하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입니다. 마지막은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피부, 혈관, 근육, 뇌세포가 조용히 다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비타민 C의 두 번째 골든 타임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자는 동안 몸 안에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간 비타민 C는 그 복구 속도를 더 높여줍니다. 이 시간대에는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 C 500mg이 더 잘 맞습니다. 흡수가 천천히 진행되면서 밤새 세포와 조직을 살짝살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고 함께 먹으면 좋은 건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피부가 바로 탱탱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 C와 함께 들어갔을 때 합성이 더 잘 이루어지고 다음날 아침 얼굴빛이 한결 맑아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밤사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재생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 루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대,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몸이 반응하는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3일이면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오고 일주일이면 피부가 덜 칙칙해지고 한 달이면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체감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비타민 C는 한꺼번에 많이 넣는 영양제가 아니라 시간에 맞춰 나눠서 넣는 영양소라는 점,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엔 활력을 돋고 점심엔 피로를 줄이고 밤엔 세포를 회복시키고 정리한다. 이 리듬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비타민 C의 진짜 힘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C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 주어야 가장 편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에 비타민 C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윗배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직후 음식이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식후 복용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비타민C는 대사되는 과정에서 옥살산이라는 작은 부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드물지만 결석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과거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가 적절합니다. 고용량을 장기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흡연자나 음주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C의 요구량이 더 높습니다. 담배 한 개비마다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되고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C가 대량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을 무리하게 드시는 것보다는 시간 간격을 지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리포조말보다는 일반형 비타민C가 몸에서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범위에서 꾸준히입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속 리듬에 맞춰 조금씩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급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안정적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회복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이고 피부와 혈관, 잇몸, 기억력까지 미세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돌아옵니다. 아침 한 알, 점심 한 알, 잠들기 전 편안한 한 알. 이 작은 루틴이 몸을 다시 밝히고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정리하고 피부를 다시 탄력 있게 만들고 뇌까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대한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힘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챙긴 작은 한 알이 내일의 몸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몸이 달라지는 건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가장 부드럽게 건네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C이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도, 상처가 잘 안 낫는 것도, 조금만 피곤해도 금방 무너지는 것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대부분은 몸속 작은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잠들기 전 편안한 한 알, 이렇게 하루 3번 몸에 맞춰 천천히 나눠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세포는 다시 힘을 얻고 혈관은 다시 매끈해지고 피부는 다시 밝아지고 뇌는 다시 또렷해집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마음에서 옵니다. 오늘 마음먹은 이 작은 변화가 다음 주의 나를, 다음 달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꽃길 100세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타민C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식후인가요? 저녁에 챙기시나요? 여러분의 루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노년내과 전문의 이영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